오늘도 아프리카 방송 찾아와주신 형님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즈 올슨이랑 호세 메리오스가 붙는데요. 리즈 올슨이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좋은 시즌 출발을 하고 있다. 방어율도 2점대 극초반에다가 다만 운이 조금 안 따라가지고 리즈 올슨 경기는 디트로이트 애들이 득점 지원을 많이 못 해준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 지원을 받는 그런 투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이닝당 득점 지원이 8점밖에 못 받았어요. 직전 경기도 패하면서 많은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던지는 거 대비 승운은 없는 투수다. 9경기 동안 방어율이 2.16인데 0승 5패예요. 그 정도로 운이 안 따르는데 직전 경기는 본인도 못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피홈런이 한 방도 없었는데 켄자한테 홈런도 얻어 터지면서 다소간에 아쉬웠다. 베리오스도 조금 부침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 최근 2경기 동안 볼티 상대로 7이닝 2실점, 화싹 상대로 6이닝 3실점 해주면서 나름대로 회복세에 있기는 해요. 최근 5경기 동안 피홈런이 7방이나 된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 피홈런이 아쉬운데 그래도 시즌 방어율 2.98, 3점대도 아니고 2점대 극후반이지만 괜찮은 편이고, 통산 베리오스가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트로이트한테 52타석 동안 1할 9푼 1리로 디트로이트 친구들을 상대를 잘했던 베리오스다. 이런 것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다만 이제 베리오스를 조금 걱정하는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 친구도 시즌 방어율 2.98에 비해서는 다소간의 XERA라든지 FIP 이런 부분이랑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아무래도 베리오스가 올 시즌에 피홈런도 9방이나 되고 삼진도 이닝 대비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갖고 낮게 찍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즌 초반에 방어율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요즘에 회복세도 보면은 분위기 자체는 저는 베리오스가 이거는 근소 우위에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만한 것 같네요. 디트로이트 애들 상대로도 좋고, 어제 경기 이제 디트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최근 빠따 분위기 자체는 토론토가 더 낫기는 해요.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이제 홈런 2방 그걸로 6점 내면서 승리를 했는데, 토론토가 최근 3경기 동안 10안타, 13안타, 10안타, 그전에도 이제 2안타로 좀 침묵하기 전에는 12안타 친 적도 있었고 7안타, 10안타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빠따가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괜찮아졌거든요. 왼쪽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도 해놨고, 저는 내일 경기는 한번 토론토 쪽으로 이 경기는 바라보곤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일 7.5가 기준점인데 지금 최근 디트로이트 경기가 10번 중에 8번이 7.5 기준 오바였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8번의 오바가 전부 최근 8경기가 전부 다 오바예요. 7.5 기준으로는. 요즘에 디트로이트 게임이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 연속으로 오바 게임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어찌 보면 오바도 건드릴 법도 한데, 그러려면 리즈 올슨이나 베리오스가 털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굳이 따지자면 오바를 내겠지만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뉴욕 매츠. 제가 요즘에 샌프란시스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극적인 빠따 분위기들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내용이 되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재밌는데, 내일은 선발 투수 분위기도 다소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세베리노 한창 잘해주다가 최근 3경기를 5이닝 4실점, 5이닝 2실점, 6.2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시즌 초반에 좋았던 작년이랑 확실히 개선된 그런 분위기들이 다소간에 조금 무너지긴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조던 힉스가 올 시즌에 선발로 나서면서 구속도 조금 낮추고 본인의 강점이었던 이런 땅볼 유도 비율들을 높여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닝이 너무 아쉽죠. 10경기나 뛰었는데 53이닝. 이닝이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방어율 2.38로 피홈런도 적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볼넷도 요즘에는 더 줄어든 모양새도 있습니다. 최근 2경기 다저스랑 콜로라도 합쳐갖고 1볼넷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좀 삼진도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저번에도 힉스 경기 때 샌프란시스코 경기가 한번 이런 연패도 끊고 그런 오바 흐름도 한번 끊긴 적이 있었어요. 힉스 경기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발상의 우세도 좀 흔들리지 않는,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힉스 쪽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힉스도 이제 방어율이랑 XERA라는 수치, 이거 상으로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시즌 방어율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XERA는 3.67이거든요. 그래서 한 1.3 정도 차이가 나. 아무래도 좀 구장 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은 편인데, 원래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상당한 또 투수 구장이라 가지고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내일 원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즌 방어율 홈에서는 1.85, 원정에서 3.32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통산으로 따지면 오히려 원정에서 좋았던 면도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한번 샌프란시스코 쪽을 좋게 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빠따를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빠따 너무 잘 치거든요. 최근 경기는 연속 홈런이라든지 어제도 8점이나 내고, 이게 역전 그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피츠버그와의 시리즈도 그렇고
어제 경기 매치 상대로도 역전까지 이뤄냈는데 요즘 샌프란시스코 경기 되게 재밌습니다. 네이버 양팀 다 7.5 기준으로는 최근 8번이 오버였었다. 다소간에 낮은 기준점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에다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팀 최근 분위기가 매치는 최근 10경기 그 2승 8패 7경기로 따지면 1승 6패고요. 샌프는 최근 8경기 동안 7승 1패 뭐 이 정도로 아주 분위기 차이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저는 샌프 쪽에다가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화싹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볼티모어가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애들리 러치맨을 콜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수입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거의 한 100 몇 번 만에 시리즈 만에 처음으로 수입을 당했다고 해요. 세인트루이스한테. 그때 뭐 빠따가 정말 문제였었지. 4만타 8안타밖에 못 쳤는데 지금 화싹과의 시리즈에서는 다시 14만타 8안타 치면서 빠따도 조금 살아나긴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경기들이 전부 좀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아쉬움은 있어. 오늘도 사실 좀 리드를 하다가 동점되고 이제 그 8회 초에 2점 내가지고 겨우 승리를 하긴 했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마행까지 했지만은 사실 아주 깔끔하진 않았다.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들더라고요. 내일 뭐 화싹은 이제 에이스인 패디인데 패디도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토론토한테 6이닝 5실점으로 조금 흔들리는 양상이 있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대놓고 화싹이 에이스였는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원래 그리고 내일 볼티모어 선발이 크레머였거든요. 내일 갑자기 알버트 수아레즈를 쓴다고 하대. 알버트 수아레즈 올 시즌에 뭐 대부분 경기를 불펜으로 나왔지만은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도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선발 구간에서 1점대 방어를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펜으로 나올 때도 뭐 멀티 이닝 먹는다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불펜으로 나와서도 괜찮은 활약하고 있어요. 시즌 방어 그냥 1.78이니까 아주 좋은 상태고 내일 뭐 수아레즈가 얼마나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선발상으로는 패디도 괜찮고 직전 경기 털렸다고 하지만 올 시즌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패디도 괜찮고 알버트 수아레즈도 뭐 이닝은 많이 못 먹겠지만은 그래도 뭐 큰 아쉬움은 없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다른 거보다도 그냥 이렇게 좀 선발들 비슷비슷하면은 저는 언더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볼티모어는 사실 봐도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화싹이 너무 지금 빠따가 별로야. 제가 지금 몇 경기째 계속 한 14경기인가 이제 13경기가 14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최근 8경기 동안 1승 7패에 그치고 있는 화싹인데 게럿 크롯이 아니면 패디 경기 때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볼티 상대로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가는 건 아무래도 패디를 조금 믿어보는 거죠. 언더에다가 뭐 볼티모어는 딱히 욕심은 안 내고 싶어. 그냥 일반승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배당도 별로고. 다음 미네소타 대 텍사스 경기 페덱이랑 로렌젠이 붙는데 크리스 페덱이 직전 경기 때 8이닝 2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뭐 클리블랜드 빠따가 아주 신통치는 않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크리스 페덱이 거의 여태 최고의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화싹한테 7이닝 무실점 빠따가 좀 약한 팀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줬던 적이 있는데 요즘 텍사스 빠따는 뭐 잘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코리 시거는 살아나가지고 연속 경기 홈런 치고 있고 뭐 그러긴 한데 텍사스는 여전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로렌젠도 가끔 한 번씩 털려요. 6이닝 5실점 털리고 오클한테도 6이닝 6실점 털리고 이럴 때가 있기는 한데 남은 경기들은 대부분 퀄리티 스타트급 이상을 해주고 2이닝도 꽤나 잘 먹습니다.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로렌젠 활약 꽤 괜찮아요. 시즌 방어도 3점대고 오히려 페덱이 조금 더 방어를 높은 상황인데 이 페덱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다고 했었어요. 직전 경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원정에서 방어율이 8점대였는데 그 경기를 클브 원정에서 8이닝 2실점을 해냈다. 뭐 요즘 포스도 나쁘지 않고 홈에서는 2.57로 좋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뭐 이거 다른 거보다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선발 투수 모두 요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특히 텍사스 빠따가 아주 대차반이라는 거. 텍사스가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8푼 7리인데 홈런은 14개나 깠지만은 평균 득점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미네소타 한창 이제 그 빠따 때문에 연패 달리다가 최근 3연승이긴 하거든요. 10안타 7안타 10안타 이렇게 치고 매경기 홈런 갈겨주면서 미네소타 빠따가 약간 살아나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선발 왁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텍사스가 못 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냥 언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최근 승리하는 동안 2경기 동안 3대2 3대2 5점밖에 안 났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도 언더도 나쁘지도 않다. 이 정도 생각해 볼게요. 로렌젠은 37타석 동안 2-3-5 정도로 미네소타 애들을 상대를 잘했고 페덱은 뭐 타석이 얼마 없어. 아무래도 얘가 또 쉰기간도 길다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전적도 많아가지고 3-4력 정도 찍히긴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좀 그렇게 들여다보진 않고 있습니다. 페덱은 좀 옛날 전적도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워싱턴 대 시애틀 경기도 있는데요. 트레버 윌리엄스랑 로건 길버트가 붙어요. 공교롭게도 얘네가 한창 잘해주다가
최근 이제 5월달 들어서는 살짝 좀 밑바닥이 보이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트레버 윌리엄스는 최근 두 경기 5이닝 3실점, 4.1이닝 3실점. 한참 괜찮았어. 여전히 2점대 방어율이기는 해요. 방어율은 별로 안 흔들리고 있는데 막 1점대 방어율로 극히 아주 좋은 출발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다. 그리고 늘 이닝 이팅 문제도 있고요. 이닝을 6이닝 이상 먹는 꼴을 거의 못 봅니다. 반대로 이제 길버트는 긁히면은 이닝 잘 먹어. 근데 한참 못했을 때 미네소타한테 4이닝 8실점으로 크게 털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캔자한테 6.2이닝 3실점. 약간 아쉬웠어요. 양키스한테도 6이닝 3실점. 뭐 양키스 파트한테 6이닝 3실점이면 나쁘지 않은 거긴 한데, 그래도 길버트가 철옹성 같은 모습을 보이던 시기에 비해서는 최근 실점이 좀 많아가지고 자책점도 높고 방어율이 3.20까지 다소간에 오른 상황입니다. 양팀 다 그래서 선발들이 시즌 초반 분위기는 매우 좋았으나 요즘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언더 같은 거는 봄직해요. 요즘에 워싱턴이나 시애틀이나 특히 이게 빠따들이 최근 3경기 워싱턴은 3안타 7안타 8안타, 시애틀 6안타 3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되게 빠따가 좀 별로입니다. 양팀들이. 네, 워싱턴은 뭐 길버트 상대로 조금 잘 친다고 해요. 저는 원래 이거 말고도 워싱턴 프렌 쪽을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것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시애틀은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5, 6팔로 상당히 안 좋아지는 편이고, 물론 이 정도 지표는 아주 뭐 크게 신뢰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조건도 많이 타고 그러긴 한데 요즘 양팀 다 빠따는 별로인 셈이다. 그리고 배당에 비해서 이게 다른 것보다 그냥 배당에 비해서 워싱턴이 괜찮아. 프렌 받았는데도 1.77이다? 저는 누를만 하다고 봐요. 요즘 뭐 시애틀의 빠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훌리오 로드리게스 같은 애들 지금 완전 망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MVP 레이스에서도 순위권에 있었는데 올 시즌 OPS가 지금 6점대로 알고 있거든요. 0.6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워플에다가 한번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피츠버그 경기. 자, 미치 켈러 대 레이날도 로페즈. 매번 말씀드리지만 레이날도 로페즈가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하고도 지금 시즌 방어율이 1.54예요. 아직까지도 크게 털린 적이 없었다. 가장 아쉬웠던 게 시애틀전 5이닝 3실점인데 그때 말고는 딱히 아쉬움도 없고 46.2이닝밖에 못 먹은 이닝 소화가 조금 아쉬워요. 8경기 동안 46.2이닝밖에 못 먹은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경기당 가끔 뭐 6이닝 넘길 때도 있고 못해도 5이닝 정도는 거뜬히 잘 버텨준다. 특히 큰 위기를 많이 안 맞이한다는 거, 여태까지 크게 털린 적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놀라운데 피홈런이 2방밖에 없고 46.2이닝 동안 피안타도 33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 친구의 성적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 할 만한 것 같고, 자, 미치 켈러도 최근 3경기 동안 9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피츠버그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 양팀 선발 모두 다 요즘에 컨디션도 좋고 특히 로페즈 같은 경우는 시즌 방어율도 놀랍도록 좋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미치 켈러가 애틀랜타 상대로 굉장히 약한 친구예요. 통산 얘가 그 애틀랜타 상대로는 5경기 9.97, 작년에도 5이닝 8실점 12피안타 쳐맞으면서 애틀랜타 불빠따한테 거하게 털린 적도 있었고 가장 잘 막았던 게 5이닝 3실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치 켈러는 선발 싸움에서 로페즈한테는 좀 크게 미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 미치 켈러는 애틀랜타 애들한테 87타석 동안 378 되게 그니까 많이 쳐맞은 거죠. 뭐 레이날도 로페즈는 많이 상대를 안 했어도 24타석에 182 정도로 피츠버그 애들 상대는 잘한 편이라더라.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합니다. 다만 로페즈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점은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어율, 상당히 좋은 방어율에 비해 투수의 개인기라고 할 수 있는 FIP는 2.9 정도? 뭐 괜찮지만은 좋은 방어를 비해서 약간은 운도 조금 다른 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데, 워낙에 이게 켈러가 지금 애틀랜타전 전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애틀랜타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제가 매번 말하는, 어제도 제가 피츠버그 역배 사이드 본다고 했는데 피츠버그가 빠따가 지금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게 제일 좀 커. 최근 7경기 동안 15안타, 4안타만 부진하고 10안타, 11안타, 6안타, 9안타, 14안타. 장타도 조금 많은 편이고 피츠버그 빠따가 무섭다는 거,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애틀랜타는 반대로 빠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저는 내일 한번 켈러 상대로는 한번 좀 애틀 빠따가 불을 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고 저는 애틀랜타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휴스턴인데, 일단 선발 왁구를 보면은 오클랜드 에이스 JP 시어스, 그리고 휴스턴에서 사실상 선발 로테이션에 들면 안 되는 스펜서 아리게티가 나옵니다. 아리게티가 지금 뭐 시즌은 2승 4패 정도로 아주 개차반까지는 아닌데 방어율 7.16, 특히나 원정에서는 12.34. 되게 안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아리게티 나오면 솔직히 휴스턴 못 가고 반대를 까거나 오바 게임 가야 되는데 이 JP 시어스도 휴스턴한테는 다소간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81타석 동안 286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고 그냥 쉽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리게티가 저번에 오클랜드 애들 상대로 5이닝 2실점 좋은 피칭을 한번 해줬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오클랜드 빠따가 좀 만만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오클랜드는 저번에 켄자 상대로 2경기 연속 11안타 치고 6안타 8안타 이후에 다시 콜로라도한테 17안타 어제 휴스턴한테 10안타 이렇게 치면서 오클랜드 빠따도 만만히 볼 것까지는 아니에요. 최근 7경기 연속 홈런도 있고 아주 만만히 볼 정도는 아니다. 7경기 동안 11 홈런이면은. 근데 뭐 반대로 휴스턴이 요즘 빠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휴스턴 최근 같은 기간 7경기 동안 10안타 8안타 14안타 10안타 10안타 6안타 12안타 화력 끝내줍니다. 최근 10경기는 15홈런 뭐 홈런이라든지 이런 뭐 타율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휴스턴이 오클랜드한테 꿀릴 건 없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은 OPS도 꽤나 상승세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오바 쪽으로 볼게요. 아무래도 아리게티에 대한 의심 때문에 휴스턴의 일반승을 쉽게 누르긴 조금 힘들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미러키 경기. 사실 가기 싫은 경기죠. 아무래도 저는 콜린 레아는 딱히 분석할 여지도 별로 없고 피베타도 그래요. 피베타도 시즌 방어는 3.04 정도로 괜찮아. 아무래도 선발 차이는 그래도 피베타를 좋게 볼만은 하다. 다만 이제 피베타도 26이닝 동안 피홈런 7방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스턴 일반승 보는 게 가장 좀 무난한 시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기는 저는 요즘에 그냥 레아 경기는 별로 안 건드리고 싶어. 그리고 보스턴도 한창 좋았던 빠따 사이클 데버스의 연속 홈런이라든지 어제도 제런 듀렌이 3안타 치면서 여전히 좋은 이런 컨디션들을 과시를 했는데요. 데버스도 침묵하고 빅백, 타일러 오늘도 침묵하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사실 이 경기는 안 건드리는 게 베스트 같기는 해요. 자, 다음 템파베이 대 캔자스시티. 이 경기를 또 7.5를 줬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캔자스시티 요즘 빠따 매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어제도 캔자가 12안타나 쳐주면서 템파베이를 그냥 개패습니다. 이로써 캔자스시티는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11안타 11안타 9안타 11안타 15안타 9안타 12안타 빠따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캔자는 지금 지금 선발들도 아주 잘해주고 있어갖고 최근 10경기는 선발들 방어율이 2.23에 달한다. 10경기 동안 선발 아무도 안 털리고 잘해주고 있는 편인데 브래디 시모도 괜찮은 그런 선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시즌 방어 2.70 토론토한테 6이닝 5실점 시애틀한테도 5이닝 4실점 이렇게 가끔 얻어맞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활약들 보여줍니다. 직전 경기 오클한테도 6이닝 실점 9K 좋은 활약해주기도 하고 더구나 지금 템파베이가 일단 뭐 내일 시발레도 좀 애매하죠. 시즌 방어율 5.92 방어율도 상당히 높은데 근데 뭐 시발레에 대한 변호를 하자면은 이 새끼는 좀 이제 억울한 유형의 투수입니다. 방어율 5.9인데 FIP는 4.62로 조금이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xERA도 호전되는 양상이 있기는 해요. 방어율이랑 이런 2차 스택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큰 투수다. 시발레는 그래도 얘가 지금 51.2이닝 동안 피홈런 10방 피안타 55방 이렇게 쳐맞고 있으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많이 쳐맞은 거야. 그래서 내일 뭐 선발 차이도 그렇고 선발 차이도 시발레는 꾸준하게 실점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빠따도 지금 템파가 5연패잖아요. 5연패 기간 동안 4안타 3안타 7안타 8안타 4안타 이랬으면 져야지. 5연패 팀과 7연승 팀의 대결이다. 빠따 차이도 좀 현격한 편이고 여기 왼쪽 보시면은 템파는 하락세 켄자는 OPS가 일주일 만에 695에서 720까지 아주 급등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보여가지고 저는 캔자시티 승 쪽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네요. 네, 뭐 근데 하나 걸림돌은 켄자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는 조금 이렇게 빠따가 좀 아쉬워지는 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네요. 신시내티 대 다저스 경기. 자, 어제도 다저스가 패배를 했습니다. 여태 그 전까지는 8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면서 다저스의 극심한 빠따 가뭄이 좀 이렇게 길어졌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간만에 2자릿수 안타 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패배를 했다. 6안타밖에 못 친 신시내티한테. 신시내티는 어제 볼넷을 9개나 얻어냈었고 홈런도 3방이나 까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린이나 뷰러는 특히 뷰러는 올 시즌에 그 선발을 얼마 안 돌았기 때문에 표본이 별로 없고요. 헌터 그린도 그런 부분은 별로 없기는 해요. 다만 이제 헌터 그린이 가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5.2이닝 무실점, 5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하다. 한번 7이닝 4실점을 혼난 이후에는 좀 정신을 차린 모습이기는 하네요.
원래 이 친구의 강점이었던 포심 같은 것들도 아주 불을 뿜고 있기도 하고, 헌터 그린 근데 다저스한테는요 통산 3경기 동안 5.40, 특히 커리어 초반 22년도에 5.1이닝 3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털린 바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5월 20일날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 6.1이닝 2실점으로 다저스 빠따를 상당히 잘 틀어막은 바가 있긴 했었다. 좋은 기억이 있는 편이에요. 다만 오늘 경기가 홈경기인데 저는 맨날 신시내티 이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상당한 타자 구장이다. 리그에서 이런 안타 팩터가 가장 좀 좋게 찍히는 그런 구장이기도 하고, 헌터 그린도 홈에서는 4.19, 원정 1.85 이런 식으로 다소간에 홈에서는 처맞기도 하거든요. 워커빌러도 그 초반에 막 이닝 못 먹을 때보다는 직전 신시내티와의 이런 맞대결, 그때 6이닝 무실점으로 3진 7개 잡으면서 좋은 활약해주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일 뭐 양팀 선수 모두 다 최근 상대팀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기는 하다. 딱히 그냥 저는 이 경기는 별로 안 가고 싶어. 그나마 이제 이런 거 워커빌러는 신시내티를 171, 헌터 그린은 120 정도로 상대를 아주 잘했다. 헌터 그린이 56타석이나 만났는데 다저스 애들을 잘 요리한 편이라고 하네요. 둘 다 이렇게 이런 특정 스탯 XWOBA라는 가중출률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면모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어쩌면은 뭐 언더 같은 것도 노림직한데, 근데 요즘에 빠따 보면은 사실 언더 노리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신시내티가 아직도 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기간 동안 최근에 또 홈런도 3경기 동안 5개 치고 그냥 패스하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경기가 밀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시컵인데 어제 그대로 가네요. 세인트루이스는 미콜라스로 그대로 가고, 시컵은 이마나가 등판 차례였는데 타이온으로 변경이 됐다. 확실히 어제 이마나가 등판 때는 기준점도 7.5였었고 언더를 누릴만 했었고 시카고 컵스를 볼만 했거든요. 근데 타이온이 나온다? 이거는 이마나가에서 타이온으로 바뀐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타이온이 지금 방어율 자체는 2.20 정도로 괜찮기는 해요. 근데 최근 이제 2경기 동안 애틀랜타 때 4이닝 7실점, 이때 아주 재구난조도 있었고 운도 안 따르고 홈런도 한 이닝에 2방이나 맞고 뭐 이러면서 애틀랜타 상대로 상당히 안 좋은 경기를 했고, 그 다음 피츠버그처럼 빠따가 좀 살아난 팀들한테 4.2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얻어 맞으면서 요즘에 방어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1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20까지 올랐다. 이게 4이닝 7점 경기가 자책점이 2점밖에 안 돼가지고 그나마 자책점이 낮은 거긴 한데, 어쨌든 요즘 내용 자체는 타이온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반대로 미콜라스는 뭐 맨날 제가 깠었죠. 몰리나 빠를 많이 받았다 이랬는데, 어쨌든 최근 2경기는 6이닝 3실점, 5이닝 1실점. 그래도 회복세에 있기는 하다. 지금 방어율 대비 2차 스탯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낮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제 이 경기를 미콜라스가 나오는데도 언더를 봤던 거는 시카고 컵스 봤다가 굉장히 못 친다. 맞습니다. 어제랑 그냥 다를 바 없어요.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6푼 9리, 한 번 14안타를 친 적이 있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도 7안타, 4안타, 5안타, 2안타, 7안타, 3안타, 4안타 이런 식으로 5경기 동안 홈런도 없고 굉장히 빠따가 부진한 시카고 컵스라고 할 수가 있다. 세인트루이스도 한창 잘 치다가 요즘에는 좀 사그라들었어요. 최근 4경기 동안은 6안타, 8안타, 5안타, 8안타 뭐 이렇게 치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모두 홈런 까기도 하고, 아무래도 선발은 좀 잘 쳐주면은 반반? 미콜라스가 조금 후달리긴 하죠. 아무래도 방어율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난 시카고 컵에서 빠따가 너무 못 쳐가지고 내일 미콜라스도 에이스로 만들어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더구나 이 타이오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는 좀 안 좋았다고 하는데 통산 94타석 동안 3일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물론 미콜라스도 149타석에 2팔이면 좋은 건 아니긴 한데요. 나는 그냥 빠따 차이도 좀 생각하고 싶고, 저는 세인트루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더오버는 사실 오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시카고 컵스 빠따가 미콜라스를 털어야 된다. 근데 그 확률보다는 그냥 세인트루이스 쪽 보는 게 전 나아 보이네요. 다음 경기 어제 충격을 선사했던 콜로라도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사실 근데 선발은 상당히 잘했어. 필라델피아도 산체스까지는 잘했는데 여기도 경기 좀 후반부로 가면서 좀 불펜 호세 알바라도가 쳐맞은 것도 있었고, 알바라도가 올 시즌 첫 경기 때 개쳐맞고 그 뒤로는 방어율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거의 한 16, 17경기 동안 계속 꾸준하게 잘했는데 어제 간만에 거하게 한번 불 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알바라도가 회복세였는데, 상승세였는데 어제 한번 삐끗한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 요즘에 콜로라도 빠따가 심상치 않습니다. 12안타, 11안타, 11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빠따 페이스가 심상치가 않기는 해요. 필라델피아도 7안타에 2홈런, 다소간에 빠따가 잘 이렇게 따라온 편은 아니었다. 파이블라크 정도면 공략할 만한 선발이었는데 그런 건 아쉬웠었고, 내일은 이제 다코다 허드슨 대 놀라가 나오는데요. 이 다코다 허드슨이 제가 이렇게 땅볼 투수다, 55.7% 정도로 땅볼 유도를 잘하는 투수다, 그래서 쿠어스 같은 이런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구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맞지 않을까 했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8.47, 원정 3.95로 홈에서 더 쳐맞았다. 지금 꾸준하게 많은 실점 보여주고 있고 방어율 5.68입니다. 그래갖고 일단 만만합니다. 다코타 허드슨은요. 자, 에런 노라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죠. 시즌 방어율 3.05에다가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65이닝 동안 피안타 50방. 확실히 피안타가 이런 그 비율상으로 확실히 좋아졌어요. 물론 9개의 피홈런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데 놀라는 통산 콜로라도 상대로는 3.36 정도로 10경기 동안 최근 10경기 동안 좋았었고 쿠어스만 따져봐도 4.22 정도로 그래도 봐줄만 했거든요. 특히 쿠어스에서 7이닝 경기를 3번이나 한 바가 있었다. 아무리 많이 털려도 4실점 정도. 7이닝 4실점이면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2021년, 2023년에 7이닝 4실점 정도로 털릴 때조차 이닝 자체는 많이 먹어줬다. 그런 얘기들은 할만은 해요.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내일 에런 놀라도 콜로라도 애들한테 127타석 동안 280 정도로 타율 자체는 높다고 하는데 올 시즌이 예년에 비해서 피안타 페이스도 많이 떨어진 편이기도 하고 다코타 허드슨은 89타석에 필라델피아 애들 292 정도로 좀 안 좋은 편이기도 하다. 좀 이렇게 볼넷 같은 것들도 많이 줬어요. 15.7% 비율로 상대적으로 많이 이런 비율도 높고 해가지고 가중출도 되게 높게 지키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선발상의 우세는 확연하게 놀라 쪽이 있는 것 같다.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은 콜로라도에 최근 빠따가 3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이런 것도 심상치 않기는 한데 어제도 뭐 2자릿수 안타 치긴 했지만은 오클랜드와의 그 직전 2경기가 전부 다 연장이어가지고 살짝 이게 거품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내일은 저는 한번 놀라 믿어보도록 하고 근데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 일반승 1.30 마헨이 1.53이라서 별로 맛이 없기는 해요. 가려면은 되게 맛없는 마헨을 가야 되는데 갈만하다고 보기는 해요. 다음 천사 대 클리블랜드 사실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죠. 요즘에 특히 천사 경기가 진짜 기분이 나쁘게 요상해. 어제도 그 천사가 홈런 3방이나 치면서 꽤 잘했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이 캔자스시티의 추격을 받고 있는데도 좀처럼 안 따라잡힙니다. 얘네들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패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더 넓히면 11경기 동안 10승 1패인데 그 정도로 클리블랜드가 조용조용하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자, 테너 바이비도 한창 안 좋았다가 그나마 좀 회복했습니다. 5이닝 6실점, 4이닝 4실점 이렇게 막 어수선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후에 텍사스 상대로 5.1이닝 무실점, 미네소타한테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테너 바이비 본인도 회복세고 원래는 포심 피안타율이 작년에는 플러스 10이었는데 올 시즌에 마이너스 11 포심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피안타율도 원래는 4할 때였다. 근데 요즘에 잘하면서 피안타율 조금 깎이기도 했었고 그래도 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아노도 직전 경기 7.2이닝 1실점 커리어 하이 경기를 하긴 했었어요. 한참 안 좋았다가 요즘 2경기는 소리아노도 꽤나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내일 선발은 둘 다 좀 회복세인 친구들이다. 그리고 빠따상으로도 천사가 크게 밀릴 건 없기는 해요. 뭐 클리블랜드도 아주 빠따를 엄청 몰아치는 팀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특히 천사가 지금 최근 10경기 19홈런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눈에 띄게 좀 보이긴 하는데 나는 그냥 클리블랜드 일반승이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 클리블랜드가 진짜 요상요상하게 많이 이겨요. 나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던데. 예, 저는 그냥 클리블랜드 일반승 정도 볼게요. 1.60 정도면 챙겨갈 만한 것 같은데 나는. 불펜 싸움 가도 클리블랜드가 확연하게 좀 앞서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클리블랜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양키스. 어제 다르비슈 제가 다르비슈가 그 전에 24이닝 동안 10피안타 볼넷 3개밖에 안 주면서 그야말로 언터처블이다. 양키스 빠따가 요즘에 화난 건 맞는데 과연 다르비슈를 괴롭힐 수 있겠냐. 근데 다르비슈가 양키스 애들 상대로 전적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과시라도 하던 어제 양키스가 다르비슈를 그냥 집으로 보내버렸죠. 그런 경기를 했는데 마침 또 딜런 시즈도 최근 2경기 5.2이닝 3실점 애틀랜타한테 4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한창 잘하다가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시즈 같은 경우는 원래 바비비 작년에는 전체 꼴찌였다. 근데 올 시즌 전체 1위까지 발돋움을 했다고 했는데 애틀랜타한테 개털리면서 바빕도 원래 순위권에 있었는데 조금 벗어났고 여러가지로 시즈도 뭐 이번 시즌 이닝 대비 현격하게 적은 피안타 많은 삼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FRP 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어율이 3.05까지 뛰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고 스트로먼도 방어율이 3.05예요. 딱 방어율이 똑같은데 다만 이제 시즌은 방어율 대비 FIP는 좋게 찍히는 반면 스트로먼은 2차 스탯은 차이가 꽤나 있습니다. 얘가 시즌 방어는 3.05인데 XERA는 4.60으로 한 1.55 차이가 나고 FIP는 4.77 차이가 나요. 이게 같은 방어율인데 3.05가 같은 방어율인데 FIP가
시즌은 2.82, 스트로먼은 4.77입니다. 이렇게나 투수 개인기 같은 경우는 시즈가 훨씬 낫다는 소리죠. 아무래도 이거는 스트로먼처럼 좀 땅볼 투수들은 손해를 보는 면이 있기는 해. 아무래도 삼진보다는 수비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런 땅볼 투수들이 원래는 홈런을 안 맞아야 되잖아요.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거니까. 근데 올 시즌에 스트로먼은 피홈런이 8방이나 된다. 작년에 136이닝 동안 9피홈런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56이닝 만에 벌써 8피홈런이에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양키스 선발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하긴 하나 나는 카를로스 로돈이나 스트로먼은 조금 못 믿었다. 이런 생각들을 맨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시즈 같은 경우는 양키스 애들한테 55타석 동안 피안타율 261 정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고 스트로먼은 샌디에고 애들 상대로 96타석 동안 213 정도로 상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걱정은 덜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아무래도 양키스가 물론 샌디에고 바다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샌디에고는 4만타에 그쳤고 로돈 정도면은 그래도 상대해볼 만한 선발이었는데 4만타에 그쳤고 뉴욕 양키스는 어제도 10안타 쳐주면서 요즘에 빠따가 정말 화끈하게 불이 붙었죠. 양팀 다 최근 10경기는 샌디에고는 266, 양키스는 284 뭐 이런 지경인데 그 와중에서도 양키스가 빠따로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내일 한번 양키스 쪽에다가 오바 보고 싶거든요. 오바 보는 거는 스트로먼이 조금 못 믿어가지고 샌디에고들도 한번 복수를 해주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네 그냥 양키스 애들이 시즈 좀 패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미쳐 있으니까 소토 홈런, 저지 홈런, 버듀고 담장 직격 안타, 스탠튼 투런 이런 식으로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었죠. 이거 말고도 앤서니 볼피 같은 애들도 지금 연속 경기 안타 기록 한 16경기 연속 안타인가 막 그 정도 치고 있어. 어쨌든 양키스는 깔아줄 애들도 많고 꽤나 잘 터지는 한방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양키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LA조나 대 마이애미 경기. 자 선발 왁구상으로 몽고메리랑 식스토 산체스인데 저는 맨날 식스토 산체스는 부정적인 의견만 맨날 내놨었어요. 근데 그에 걸맞게 아직까지도 5이닝 소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제가 옛날 얘 말할 때마다 4이닝밖에 못 던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4이닝 4실점, 4.2이닝 3실점, 4이닝 2실점, 4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4이닝 못 먹어요. 한 번도 5이닝까지 먹은 적이 없었고 일단은 선발 자질이 별로 없는 투수라고 봅니다. 옛날에 비해서 특히 이렇게 포심의 구위가 크게 하락한 것들 슬라이더도 사할대로 쳐맞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식스토 산체스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좀 얘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조던 몽고메리도 조금 부진하죠. 올 시즌에 첫 2경기 선발 동안은 6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으로 역시 애리조나가 쓸만한 선발 데려왔구나. 비로소 애리조나에 제대로 된 3선발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했는데 그 이후에 3이닝 6실점, 7이닝 2실점, 5.1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이렇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몽고메리가요. 나는 그 점이 제일 아쉽네. 다만 마이애미가 좌투수 상대로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면은 360이에요. 360 리그 꼴찌 수준이다. 원래도 되게 안 좋은 빠따인데 특히나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가 360으로 굉장히 안 좋고 좌투수 상대로 이제 1승 17패입니다. 1승 17패 리그에서 그냥 독보적으로 좌투수가 나오면은 바보가 되는 팀이 마이애미예요. 몽고메리가 어디 뭐 족밥 투수도 아니고 꽤나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한번 그냥 몽고메리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아쉽긴 해. 몽고메리가 통산 그 마이애미 애들한테 47타석 동안 318 정도로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 클래스 차이도 많이 있는 편이고 내일 뭐 만약에 마이애미가 러자도라든지 뭐 브렉슨 게리 이런 애들 나오면은 조금 걱정스럽겠는데 식스토 산체스면은 저는 믿고 갈만하다고 봐요. 여기 있는 이것도 이게 표본이 되게 없는 것도 아니야. 100타석 이상 동안 360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사이드에다가 언더오버는 사실 글쎄 몽고메리를 마이애미가 못 건들 것 같아갖고 오바를 못 가겠네. 애매하네요. 언더오버는 그냥 9.5로 다소간에 높아가지고 안 건들도록 하고 저는 애리조나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대 보스턴 시리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맨날 말하는 게 이 경기는 그냥 오바 까야 된다. 내일도 보니까 기준점이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224였는데 222까지 좀 떨어진 기준점을 주더라고. 이 인디애나는 올 시즌 내내 홈이랑 원정에서의 득점 편차가 조금 있어요. 원정에서는 120.8점, 홈에서는 125.5점. 홈으로 돌아오면 점수를 더 잘 내거든요. 여전히 좀 빠른 템포로 경기 운영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할리버튼이 직전 경기 때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중간에 빠져나갔고 내일도 저는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난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 이게 인디애나 게임을 보신 분들은요 아마 내일 할리버튼이 빠지면은
뭐 네마드가 좀 볼을 많이 칠 수도 있고 그 맥코넬이 볼을 많이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맥코넬이 볼을 쥐면은 인디애나는요 오히려 템포가 더 빨라요. 할리버튼의 뭐 이런 정교한 뭐 플레이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도 맥코넬이 있을 때는 템포가 더 빠르거든. 하프코트 빨리 넘어와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격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사이드 3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맥코넬이 있을 때는. 물론 맥코넬이 긴 시간을 가져가면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할리버튼이 빠진다고 해서 막 인디애나가 점수가 현격하게 줄 거다? 그거는 난 잘 모르겠네. 핸디 방향성은 인디애나가 저는 뭐 4대 0으로 시리즈를 끝낼 것 같진 않아. 인디애나라는 팀의 특성상 얘네가 야투가 미친듯이 터지면은 그런 날이 한 번쯤은 올 거거든요. 템포도 빠른데 야투가 많이 잘 들어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분위기 확 타는 거거든. 이게 또 홈으로 돌아온다면은 그런 경기들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내일 3차전이나 만약에 내일 안 터지면은 4차전에 한 번쯤은 인디애나가 크게 폭발한 날이 오긴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5반은 계속 가고 인디애나의 프랜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이거는 분석이라고 하기가 애매해. 그냥 말 그대로 분위기가 야투가 잘 터지면은 프랜 할 겁니다 이 소린데 인디애나 근데 홈 분위기랑 얘네들 템포를 무시할 수가 없어. 저는 여전히 5반은 좋다고 보고 내일 한번 인디애나 프랜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